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한 CEO가 갑자기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의 뿌리를 흔드는 엄청난 스캔들로 번졌을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미국 최대 헬스케어 기업이자 다우존스 지수에도 포함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UNH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 위기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게 됐는지 그 모든 과정을 아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작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요, 그냥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미국 의료 시스템 전체가 가진 거대한 문제를 수면 위로 확 끌어올린, 기폭제가 된 거죠. 수십 년 동안 미국인들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왔던 의료비와 보험사에 대한 불만, 그 거대한 분노의 댐에 작은 균열을 낸 게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이 어떻게 거대 기업의 근간을 흔들고 고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사회적 분노를 폭발시켰는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월가에서 진짜 큰 폭풍으로 번지게 된 건 바로 이 사람, 저명한 행동주의 투자자 빌 에크먼이 아주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그의 주장은 사실 간단 명료했어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즉 UNH가 그렇게 자랑하던 높은 수익성과 안정적인 성장은 사실 혁신적인 비즈니스의 결과물이 아니라 환자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조직적으로 거부하면서 만들어낸 허상일 수 있다는 거였죠. 이 한마디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요, UNH의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 윤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회사를 위기 속으로 아주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브라이언 톰슨 CEO의 피살 사건이 그냥 단순한 폭력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 사건은 순식간에 수년간 쌓여온 미국 의료 시스템, 특히 보험사의 지급 거부 관행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좌절이 응축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용의자의 동기가 알려지자 많은 미국인들은 범죄 자체를 옹호하진 않았지만 그가 느꼈을 분노에는 공감하는 좀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한 개인의 비극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목소리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2024년 12월이었죠. UNH의 핵심 사업부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 브라이언 톰슨이 투자자들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총격으로 사망합니다. 곧이어 체포된 용의자의 범행 동기가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오랜 불만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자마자 여론이 말 그대로 폭발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UNH의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업 방식, 바로 의료 서비스 청구 거부라는 아픈 곳을 대중의 시선 앞에 강제로 까발린 셈이 됐죠. 이건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서 UNH를 향한 거대한 제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가가 떨어진 게 그냥 이런 여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이 사건이라는 외부 충격이 오기 전부터 UNH 안에서는 이미 뭔가 심각하게 삐걱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재무적인 측면으로 넘어가서요,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서 이 거대 기업을 좀먹고 있던 더 깊은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진짜 순식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립니다. 5월에 그룹 전체를 이끌던 CEO가 이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그만두더니 바로 같은 달에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미래 재무 계획을 아예 백지화해버립니다. 이 가이던스 철회라는 건요, 회사가 우리 이제 한 치 앞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겨우 2달 뒤에 내놓은 새로운 계획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타임라인만 봐도 회사가 얼마나 빠르고 깊은 혼란에 빠졌는지 알 수 있죠. 바로 이 숫자. 주당 순이익 최소 $16. 이 새로운 전망치가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원래 회사가 자신 있게 제시했던 전망치의 거의 반토막 수준이었잖아요. 이 숫자는 회사가 심각한 내부 위기에 직면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경악했고요. 시장의 질문은 딱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하고 안정적이던 기업의 성장 엔진을 하루아침에 멈추게 한 걸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모든 재무적인 붕괴의 근본 원인이 겉으로 보기엔 되게 기술적이고 복잡한 정부 정책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바로 V28이라는 코드명으로 불리는 새로운 메디케어 리스크 평가 모델의 도입이 UNH의 수익 모델에 치명타를 날린 거죠. 자, 이제 그 핵심 문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업코딩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부 보험사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의료보험, 즉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썼던 핵심 방법 중 하나였어요. 쉽게 말해서 환자 상태를 서류상으로 좀 더 복잡하고 심각한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정부에서 돈을 더 많이 주거든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이 관행이 UNH 수익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부가 더 이상 이걸 두고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V28이라는 새로운 게임의 룰을 들고 나왔죠. 이 슬라이드 왼쪽의 기존 모델이랑 오른쪽의 새 모델을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V28 모델은 업코딩에 막 쓰이던 수천 개의 진단 코드를 아예 없애버리고 진단 기준 자체를 훨씬 더 깐깐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코드를 덕지덕지 많이 붙일수록 돈을 더 벌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진 거죠.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뀐 셈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왜 이 변화가 유독 UNH에게 큰 타격을 줬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21년 기준으로 UNH의 시장 점유율은 약 27%였어요. 그런데 공격적인 코딩을 통해서 보험사들이 추가로 받아간 전체 돈 중에서 UNH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른쪽 막대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려 42%에 달했습니다. 시장에서의 위치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업코딩에 의존해서 얻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러니까 업코딩이라는 수도꼭지가 잠기자마자 그 충격도 다른 경쟁사들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V18 모델의 도입은 그냥 사소한 조정이 아니었어요. 한 분석가는 이 변화가 앞으로 3년 동안 UNH에 약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이 넘는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UNH의 핵심 성장 엔진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자회사 옵튬을 구조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익이 좀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서 회사의 미래 성장 능력 자체에 심각한 물음표가 찍힌 겁니다. 핵심 사업 관행이 규제의 철퇴를 맞으면서 상황인 설상가상으로 치달았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니까 다른 것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도미노처럼요. 규제 당국의 움직임은 이제 미 법무부의 전방위적인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중대한 법적 위협으로까지 번져나갔는지 살펴보시죠. 미 법무부는 UNH를 상대로 거대한 다각적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조사는 칼날이 3개나 됩니다. 첫째, 업코딩 관행에 초점을 맞춰서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민사 책임, 거기다가 경영진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형사 책임까지 동시에 묻고 있습니다. 둘째,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보험사인 UNH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 업텀을 같이 갖고 있는 게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반칙 아니냐? 이거 쪼개야 하는 거 아니냐? 는 반독점 혐의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회사를 뿌리채 흔들 수 있는 거죠. 위기는 이제 상장 기업의 마지막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숫자에 대한 믿음, 즉 투자자들의 신뢰까지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규제와 법률 문제에 더해서 회사가 발표하는 재무제표가 과연 현실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죠. 다른 게 다 흔들려도 회계가 투명하면 버틸 수 있는데 이 믿음이 깨지면 정말 끝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게 투명한 회계처리일까요? 2024년 말 UNH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월가의 실적 예상치를 밑돌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업부 일부를 팔아서 얻은 33억 달러의 일회성 이익을 핵심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영업이익에 슬쩍 포함시켜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비평가들은 이게 회사의 본질적인 사업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숨기기 위한 일종의 분식회계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의혹이 터져 나옵니다. UNH의 최고 스타 사업부였던 옵텀의 성장이 사실은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옵텀이 엄마 회사인 UNH 보험 부문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외부 고객한테 받는 것보다 더 비싼 가격을 매겨서 자기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입니다. 이렇게 되면 옵텀의 매출과 이익은 인위적으로 부풀려지고 UNH 전체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하지만 이건 본질적으로 돈을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면서 나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건 그냥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인 거죠. CEO 피살로 터져나온 대중의 분노, 이걸 등에 업은 정부의 규제, 규제를 근거로 한 법무부의 수사, 그리고 이 모든 외부 압력이 회사의 취약한 내부 회계 문제까지 수면 위로 드러냈습니다. 이 네 가지 위기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회사를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단지 한 기업을 넘어선 마지막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UNH는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사태는 그냥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것보다 이윤 추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의료 시스템 전체가 썩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더 큰 신호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UNH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가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